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피해자한테 굉장히 적은 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게 제시한 합의금을 듣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기분이 상하시거나 치료를 더 받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 금액에 합의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왜 이렇게 적은 합의금을 피해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보상스토리 김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적게 제시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급 기준에 따라서 말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손해배상액만 딱 계산을 해서 피해자한테 제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하루당 8,000원, 10번 갔다 8만원, 피해자한테 23만원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아마 담당자 본인도 이렇게 하면 합의금이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또 있죠. 앞으로 치료를 몇 번 더 받으시라고, 아니면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제가 30만원 정도를 더 얹어서 5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다 얻어 걸리면 합의되는 거예요, 싸게.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거절을 한다, 안 되면 말고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툭 던져보고 물면 합의, 안 되면 많은 거,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금액은 적지만 약관대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던지면 피해자분께서는 기대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하는 거지? 그쵸. 아무래도 높은 금액을 제시를 했으니까 합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 금액을 제시했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가 힘든 부분인 거죠. 제가 송 팀장한테 킹크랩을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송 팀장은 킹크랩 뿐만 아니라 모든 회까지 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하죠. 차라리 제가 맛살을 사줄게 얘기를 해놓고 대게를 사주는, 그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기대 심리를 낮추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교통사고의 완전 초짜 중에 생초짜들, 그런 순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굉장히 적은 금액에 빠르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1번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었는데, 적은 금액 제시하고 얻어 걸리면 그 금액에 합의하고 사건 전개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준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돈도 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피해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도 해줬는데 합의금도 줘, 무려 30만원씩이나. 이렇게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험사에서 적은 금액 우선 제시를 해보고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금액을 제시를 했을 때 이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치료를 더 받을 건지, 아니면 이 금액 말도 안 되잖아요, 나 이 정도는 받아야 돼요 라고 요구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금액을 제시를 해보고 피해자분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보험사는 피해자분들과 이제 서로 신경전을 벌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위를 점해야지만 피해자를 내 입맛에 맞게 사건을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를 벗어나는 피해자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끌려가는 척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하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잘해주는 척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한테 어떤 합의금을 제시를 하면서 이 사람의 요구 금액이 어떤지,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몸이 많이 다쳐서 치료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합의 의사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캐보는 사전 작업으로 합의금을 일단 툭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면 제가 끝을 내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은 굉장히 적은 합의금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보험사에서는 굉장히 적은 합의금을 제시를 하면 어차피 그 금액이 합의 안 될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제시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 기대심리를 죽이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생각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5번째 이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합의할 생각이 아예 없을 때입니다.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왜 합의 금액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치료나 받으시라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부르면 아무래도 나 치료나 더 받을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노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굉장히 적은
합의금을 제시를 하면 거의 한 90% 이상의 피해자분들은 그 금액에는 합의 못하니까 난 치료를 더 받을래요 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이건 뭐 거의 공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아예 그거를 노리는 거죠. 어차피 지금 합의를 할 때도 아니고 내가 이미 다른 사건들로 인해서 충분히 바쁜 상태고 너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나는 전혀 합의가 급하지 않다. 당신은 치료나 더 받고 있어라.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심리전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오늘은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을 적게 이야기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빠르게 합의를 하기 위한 거,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가 어떤지, 피해자의 생각이 어떤지, 몸 상태는 어떤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등등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 귀찮아서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이 잘 캐치를 해가지고 반대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시면 사건을 풀어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초반에는 적은 금액들을 제시를 할 거예요.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속으로 생각하시고 내 콧방귀 한번 껴주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구마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